8일 수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핫뉴스입니다. 8일 미 전국 700명 이상의 다양한 지역 관리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바이든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연방 예산에 이민 조항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장, 시의회 의원, 지역의원, 교육위원회 구성원 및 위원회 연합은 서한에서 필수 근로자와 드리머, 임시보호지위 수혜자 및 그 가족을 위한 시민권 신청 자격 부여 법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서한 내용에서 서류 미비 이민자들과 그 가족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이 지난 한 해 동안 모든 미국인을 위해 희생한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국의 경제 회복과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력에서 계속해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약 500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직업을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알렸습니다. 법안 내용에 따라 약 600만에서 1,100만 명이 이 법안으로 인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포함할지 아니면 일부만을 혜택 수혜 범위에 넣을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예상 법안은 예산 조정 규칙에 따라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주당만 통합되면 투표만으로 상원에서 통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어야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지도자들은 의회 의원들에게 이민 혜택 부여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단계의 협상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8일 백악관과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인상하지 못할 경우 10월에 국가 채무가 불이행될 수 있다고 의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재무부의 현금이 고갈되면 다음 달에 연방 정부를 법적 대출 한도 내로 유지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한 조치를 취해도 현금이 고갈되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채무 불이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자들은 부채 한도 인상안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정부 자금 조달 법안과 결부시킬 계획이며 공화당은 이 법안에 반대함으로써 정부 셧다운과 디폴트를 모두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측은 지출 삭감과 부채 감소 프로그램이 포함되지 않은 일방적인 부채 한도 인상안에 대한 거부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리건 포틀랜드의 한인교회에 괴한이 총알 7발을 유리창에 발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노동절 연휴인 지난 6일 포틀랜드의 예담교회에 정체불명의 괴한이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인 김기룬 목사는 7일 새벽 기도에 갔다가 사건 현장을 목격했으며 아시안 혐오 범죄라고 단정했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알렸습니다. 발사된 7발의 총알은 벽과 책꽂이, 목회실 창문 위 등에 발견됐으며 공휴일이라 예배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2년 동안 사역해온 교회에 왜 총을 쏘았으며 왜 창문과 교회 사무실을 향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리건 한인회는 아시안 증오범죄로 추정되는 이번 총격 사건이 다른 한인교회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한인회가 셰리프국과 연계해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워싱턴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날 오후 출동해 현장 조사를 한 뒤 탄피 4발을 찾았으며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여성 판사가 연방고등법원 판사로 지명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8일 한인 루시고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제9 연방고등법원 판사에 지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고법 판사로는 첫 한인 여성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제9 연방고법은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주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연방항소법원이며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백악관은 또한 고 판사에 대해 2010년부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으며 연방판사로 임명되기 전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 판사를 지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시고 판사는 하버드대에서 학사 과정과 로스쿨을 차례로 졸업하고 변호사를 거쳐 판사가 되었습니다. 특허와 영업비밀 및 상법, 민사소송 전문가인 고 판사는 1994년부터 7년간 법무부에서 근무한 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고 판사는 또한 2014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 1심을 주관했습니다.
판결에서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3건,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1건의 배심원 판결을 수용했으나 2심에서는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8일) 에너지부의 에너지 효율 및 재생 가능 에너지 사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간 태양광 생산 용량을 4배씩 매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에너지가 15년 이내에 국가 전력의 최대 40%를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태양에너지 생산량의 10배에 가깝지만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수십억 달러의 연방 투자 또한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 장관은 성명에서 이 보고서는 가장 저렴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청정 에너지원인 태양광이 2035년까지 미국의 모든 가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최대 150만 명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침수된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후변화가 많은 사람에게 위기가 됐다고 선언하면서 발표됐습니다. 대통령은 자연재해로 인해 전기 공급과 상하수도 시스템을 포함한 전국 인프라 시설을 강화하기 위해 그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1조 달러를 지출해 기후 피해로부터 방어 계획을 세우도록 의회를 압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은 15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보급했으며 현재 총 전력 공급의 3%를 차지한다고 에너지부는 밝혔습니다. 9월 8일 수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10만 7,060명, 신규 사망 815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3.8%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588명, 신규 사망자 수는 22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1.8%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